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해당 물류창고는 안병용 전 시장 때 허가됐지만 김동근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건축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6,565억 원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26,100여 명 발생해 전날보다 1,600여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9.2%로 전날보다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의회 의원을 소개하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시간. 오늘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을 만나 포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앞서 의정부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 2월 의정부 지방법원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 뒤 물류창고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건축 허가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 허가 취소 소송에서 건축 허가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해당 물류창고는 안병용 전 시장 때 허가됐지만 김동근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건축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은 모두 6,565억 원으로 이 예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원이 포함돼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공약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응급의료 취약 지역인 동두천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 8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포천시가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2,7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최근 국내외 정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 살림 규모는 1조 2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포천시는 노인 인구 증가와 인구 소멸, 또 청년 일자리 등 쌓여있는 해결 과제들이 많습니다. 포천시와 시의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재선의 손세화 의원은 젊은 패기와 다양한 아이디어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포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지방의원이다. 손세화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공천 받은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1-4번을 공천받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께서 다음 회기 때 꼭 뵙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꼭 투표하겠습니다. 라는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인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도 했고 또 이번에 다시 평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뭔가 다시 초선 의원이 된 것 같은 그런 열정이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이 좀 더 더해져서 전과는 다르게 시행착오는 겪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포천 시민 여러분의 열망으로 지하철 7호선을 유치했는데요. 아무래도 지하철 7호선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의회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양수발전소도 이동면에 유치를 했는데 물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이제 이동면에 수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비수몰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수렴돼서 초기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백억이 투여되는 그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포천에서 신읍동, 영북면, 또 영중면, 관인면, 이동면 이렇게 등등 하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저희 의회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의정활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천시에 꼭 필요한 시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뽑아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공사를 장기 수선 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들이 경기도 감사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동주택단지 53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이 내려졌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1% 인상된 11,485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시급 기준으로 1,865원이 많은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 24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 도리돌 마을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손잡고 관광 거점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덕분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포천시 관광산업과 윤승재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관광산업과장 윤승재입니다. 네, 포천 도리돌 마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은데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추진돼 왔는데 최근에는 찾는 발길이 좀 뜸하다고요. 도리돌 마을은 이동면 도평리 지역의 옛 지명으로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물 맑은 고장으로 유명하고 이동 막걸리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15년 전부터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수립하여 문화교류센터와 항아리 탁주 체험관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조성하여서 지역 주민이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시설이 노후되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문객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이 마을 활성화 또 관광 개발에 좀 목말라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기도와 협력하는 관광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인접한 배봉계곡 청정계곡 사업과 연계한 신해주 효과를 모색하는 한편 부족한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받아보고자 경기관광공사가 주도하는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어요. 향후에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의 보완 및 새로운 접목 방안을 도출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의 협력의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끝으로 이맘때쯤 포천시에 찾으면 좋을 듯한 관광지들 어떤 곳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포천은 수도권 최고의 관광 자원을 갖춘 유네스코가 인정한 숲과 물의 도시입니다. 600년을 지켜온 국립수목원 전나무 숲과 폐채석장을 활용하여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포천 아트밸리를 비롯하여 허브 아일랜드 등 언제 찾아오셔도 볼거리가 산재해 있죠. 아울러 현재 포천의 들녘에서는 포천 포도가 한창 수확 중이고 포천 사과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기에 신선한 먹거리도 접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6만여 평의 억새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정호수와 명성산, 운악산, 그리고 한탄강 둘레길을 따라 펼쳐지는 단풍을 즐기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족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제안드려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윤승재 과장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만 8천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만 5천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133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655명이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5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986명, 양주 496명, 포천 268명, 동두천 105명, 연천 118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1.8%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2.8%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29.2%로 전날보다는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내 착공될 예정이었던 포천 디자인 테마 융복합 산업단지 고모리의 공사가 연기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이달 중 고모리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한 뒤 다음 달 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모리의 조성 사업은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시기도 미뤄졌는데요. 포천시 소읍 2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고모리에는 섬유, 가구 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한 융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